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12일. 12.10이네요. 오늘은 최근 제 생활의 패턴을 조금 바꾸어서 그 영향으로 읽으려고 일찍 앉았습니다. 이제 아점 설거지를 마쳤을 뿐인데 12시 4분이네요. 여러분은 점심 식사 하시나요? 네. 날이 겨울로 가는 거 맞는지 봄으로 가는 건지 그런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포근한 연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인가 다시 춥다고 그러지요. 네. 이젠 겨울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7장을 2장 남겨놓고 있고 8장이 중국 혁명에 관한 장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9장은 베트남과 관련한 장이고 그렇더라고요. 3년 전에 읽었더니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굳이 하루의 분량이 3개의 글이라 해서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뭐 있을까? 주제에 맞게 그냥 오늘은 7장에서 끊어가도록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2개의 글이 오늘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7장 역사의 분기점에서 81. 5월 혁명의 그날을 의심치 말아야. 5.18을 가리켜 광주 사태라고도 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하며 민중항쟁이라고도 한다. 당연히 이런 지칭들에는 5.18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판단이 게재되어 있다. 나는 5.18에 대한 명칭은 5월 민중항쟁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은 5.18이 군사파쇼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는 점, 5.18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 기성 정치권의 개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5.18의 희생자가 대부분 노동자와 학생이었다는 점 등을 고찰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본다. 나는 광주나 5.18이라는 특정 지역, 특정 일을 정식 명칭에 쓰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먼저 5.18은 비단 광주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5.18은 11.6 박정희 피격 사망 직전 부마항쟁과 다음에 5월 7일에서 5월 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학생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돌출한 것이다. 또한 우리 현대사회는 역사적 사건에다 특정일을 붙여 명칭으로 삼는 비역사적인 관습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6.25 전쟁과 3.1운동을 들 수 있겠다. 먼저 6.25 전쟁은 전쟁 발발 시점을 강조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이전, 주로 남측이 야기한 남북 분쟁의 역사를 은폐하고 오로지 북측의 남침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도 전쟁 발발 날짜를 전쟁의 명칭으로 삼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3.1운동이라는 명칭은 3월과 4월 2달여에 걸친 장기간 독립투쟁을 3월 1일 단 하루의 사건으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의 행위만을 부각시키는 왜곡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6.25 전쟁은 한국전쟁으로, 3.1운동은 김인년 독립항쟁으로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좁은 폭으로 보아 5.18은 전남대 교문 앞 충돌이 있었던 1980년 5월 18일부터 도청이 함락된 5월 27일 새벽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18 정신은 이후 1980년대 내내 계승되어 불철주야 격렬한 저항으로 행동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5.18은 1986년 5.3 인천투쟁, 6월 부천서 성고문 사건, 10월 건국대 항쟁, 그리고 19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을 거쳐 60 시민항쟁 등으로 광역화되었고 끝내는 6.29 선언으로 직선제 민주헌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6.29 선언이 전두환, 노태우 등의 전술적 후퇴였다는 점, 김영삼은 물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주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으로 민주주의의 반동화가 대책 없이 심화되고 있는 중에 민족 모습마저 경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5.18은 결단코 끝나지 않은 역사임에 틀림없다. 나는 2013년 5월 17일 광주 망월동에 가서 신묘역 참배를 마친 후 민주의 문 광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수많은 참배객들과 함께 불렀다. 다음 날 5월 18일에는 셔틀버스를 타고 구묘역으로 향했다. 버스 텔레비전에서는 5.18 기념식이 실황 중계되고 있었다. 현직 대통령 박근혜와 새누리당,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 대표 노회찬 등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다. 그곳 어디에도 5.18의 주체는 없었던 것이다. 황토가 듬성듬성한 구묘역의 잔디밭, 신묘역의 것보다 작고 촘촘한 무덤들 사이를 서성이며 나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연대 등이 주관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식을 지켜보았다. 나는 행사가 시작되면 벗으려고 했던 선글라스를 벗지 않기로 했다. 먹먹한 가슴이야 내 소관이지만 왈칵왈칵 터지고 나는 눈물은 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시인 조지훈은 눈물이란 속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인은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요 라고 했던가. 내가 망월동 구묘역 잔디밭을 밟으며 느낀 소회는 시인이 망국의 대궐 추석 위에서 느낀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지. 단 한 줄로 말해서 5.18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화가 이룩되는 날, 우리의 복지사회가 구현되는 날, 그리고 우리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마감되어야 한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5.18에다 5월혁명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이의 없이 붙일 수 있을 터이다. 오늘의 5.18이 총, 피, 분, 한 따위가 어그러지고 있는 여전히 우울한 봄날이라고 해도 조만간의 5.18은 삶, 꿈, 빛, 정 같은 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날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한다. 82. 서산혈애의 4.3 꽃으로 피어나라. 2007년 11월 14일 제주국제공항 4.3 유골 발굴 현장의 한 구덩이에서는 36구의 유골과 함께 2개의 인장이 따로 발견되었다. 60년 어둠의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해진 인장 하나에는 희전, 다른 하나에는 양봉석이라고 각자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제주대학교 조사단은 1947년 제주도 대전국민학교에는 김희전 교사가, 의귀국민학교에는 양봉석 교사가 교편을 잡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유해가 옮겨지기 전에 형님께 술 한 잔을 올리고 싶습니다. 6월의 주인공 양봉석 교사의 아우 봉천 씨는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연합뉴스 2007년 11월 11일자 참조. 제주국제공항에는 최소 500명에서 700명까지의 희생자가 안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에는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는 1949년 2차 군법회의 사형수 249명과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도내 예비검속자 500명 추정 등이 총살 매장되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곳 말고도 다른 학살 현장의 증언도 부지기수로 줄을 이었다. 군트럭에 실려온 주민 30여 명이 이곳에서 총살된 뒤 가리땅 동산에 안매장되었습니다. 화북국민학교에 집결해 있던 도피자 가족 중 일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들은 트럭에 태워져 누러이 제주교대 남서쪽에서, 남자들은 고우니모루 저수지에서 총살되었습니다. 그때 저수지물이 핏빛이었지요. 유족들의 증언은 각종 매체에 선연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들의 말을 취합해보면 제주도 내 학살 현장은 66곳에 이른다. 희생자가 수만을 헤아리는 것에 비하면 66곳이라는 현장 숫자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다랑쉬굴, 애월읍, 바티오름, 현의 합장지, 제주시 화북천, 별도봉, 동굴, 정뜨르 비행장 등이 대표적인 학살 현장이다. 이 대량 참극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둘째 해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당시는 미군정 치하였다. 해방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그해 3.1절 기념식에는 무려 3만의 제주도민이 참석했다. 당시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지역이었다. 해방 후 이방을 떠돌던 6만 명의 해외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기념식이 바할 무렵 일부 군중들이 통일 조국 전취를 외치며 대로로 나섰다. 이때 난데없이 경찰의 총성이 울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이 무모한 발포로 인해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게 된다. 닷새 후인 3월 5일 3.1 사건 대책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일제 때에도 전례가 없었던 민관 총파업이 이루어졌다. 제주도 전체 직장인의 95%가 참여한 파업이었다. 이것은 당시 군정의 사후 대책이 얼마나 미흡하고 부당했는지를 명백한 반대 급부로 일러준다. 다시 일주일 뒤인 3월 12일에는 경무부 최경진 차장이 제주 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원래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발언한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메카시즘이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1년 동안은 다음에 벌어질 참상에 비한다면 그리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은 아니었다. 당국이 어느 정도 단속과 선물을 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새로 내도한 서북청년단에 대한 불만이 차츰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1948년 3월 14일 모슬포 지서에서 청년 양은하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보고받은 남로당 제주위원회에서는 단정 반대의 행동 목표와 무장투쟁의 행동 강령을 최종 확정한다. 한편 제주도민의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이승만은 3월 28일 방한한 미 육군성 드래퍼 차관에게 제주도를 미군 군사기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한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회합을 갖고 무장투쟁 개시일을 4월 3일로 확정지었다. 급기야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제주도 남로당 무장대가 도내의 12개 지서와 우익 인사의 집을 습격한다. 이어 미 군정당관 딘이 극비리에 제주도를 방문했다. 직후 김정호 제주 비상경비사령관은 밤 8시 이후 통행금지 위반자는 사살하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5월이 되도록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미군 수뇌부는 무장대를 총공격하여 사건을 단시일 내로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6월 2일에는 제주 주둔 미군 사령관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힌다. 이윽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했다. 도민들의 불안감은 적중하여 닷새 후인 8월 20일에는 800명의 경찰이 제주도에 증파되었다. 이승만은 법조문에도 없는 계엄령을 내려 무자비한 토벌작전을 감행했다. 결과 사태는 일단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다. 해안 5km 이상의 중산간 지대 마을이 모두 토벌의 표적이 되어 무도하게 가옥이 불살라지고 최소 1만 2천 명 이상의 주민이 다 죽어나간 후였다. 1950년 5월 30일에는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저간의 피해 양상은 실로 무참했다. 한국 전쟁 발발 직전 시점에 도지사가 발표한 인명 피해자만도 3만 명에 이르렀다. 1000명 이하에 불과한 무장대원을 진압하기 위해 수만 명의 양민을 무차별로 희생시킨 것이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6일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 명부 제출의 건이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하달된다. 이때부터 예비검속자에 대한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지게 된다. 주정공장 수감자들이 사라봉 앞 바다에 수장되고 석유포 관내 수감자 150명이 바다에 수장되었으며 또한 제주경찰서 등지에 수감되어 있던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제주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1950년 8월 19일 밤에는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500명 이상이 제주 비행장에서 총살된 후 안매장되었다. 8월 20일에는 모슬포 관내 수감자 252명이 군에 송치되어 송악산 섣알 오름에서 집단 총살되었다. 아울러 섬이 아닌 목포 형무소 수감 제주인과 대전 형무소 수감 제주인 300명이 여수 순천 관련자 700명과 함께 영문도 모르는 즉결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1950년 10월 10일 계엄령이 해제되고 잔류예비 검속자가 석방된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54년 1월 15일 제주도 경찰국장은 잔여 무장대가 6명 뿐이라고 발표한다. 이들이 마저 소탕된 1954년 9월 21일에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됨으로써 4.3 사태는 7년 7개월 동안의 악몽 같은 장거리 터널을 외면상으로나마 벗어나게 되었다. 4.3 항쟁의 초기에는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월간조선이나 극우단체들의 주장대로 제주위원회가 북과 연락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북의 지령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흑색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정부는 4.3위원회를 해체했다. 이를 기화로 수구 세력은 희생자들에게 또다시 빨갱이 덫을 시도했다. 설사 그들이 빨갱이라 하면 어쩔 것이냐. 죽은 이들을 찾아 진혼을 해야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하지만 그 어두운 기억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4.3 항쟁은 2차 대전 후 처음 벌어진 세계 최대의 학살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5천년 역사 희대의 양민 학살극이기도 했다. 어두운 과거를 묻어두는 자들에게는 어두운 미래가 대기하는 법이다. 주검의 산과 피의 바다, 남도 제주여, 부디 해원 상생의 꽃으로 피어날지어다. 이로써 7장 역사의 분기점에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